예, 야당 의원님께서 몇몇 지표를 지적하시면서 서울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난 두 정권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정책 실패와 경제적 문제점들이 축소판으로 드러난 게 바로 서울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겠고 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전체적인 지표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더군요.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권 차원의 견제가 아주 지난한 만큼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또 다른 정치의 장으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천만 서울 시민을 책임지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지난 정권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국민들이 이 문제가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정치적 쟁점으로 국민의 삶을 뒤로 하고 다른 논쟁에만 휘말린다는 그런 의혹에서 스스로 해명하시는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간단히 먼저 어제자 방영된 뉴스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주는 청년수당 제도를 발표합니다. 발표 나흘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이 사업을 제어하기로 합니다. 한 달 뒤에는 정부가 섣불리 대응하면 박원순 시장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다며 전략적 대응을 주문합니다. 이후 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청년수당 정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집중 공격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광화문 태극기 개양대 설치 사업에 박 시장이 반대하고 있으니 이런 행태를 부각해 비판이 모아지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립니다. 예, 관련된 내용 확인하셨지요? 네. 예,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제기되어 왔고 출처불명의 문건이라면서 국정원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그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최근에 그 문건이 국정원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박원순 죽이기만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원순 죽이가 있었다고 제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죽이기라는 이 거센 표현을 한 것은 사실상 박원순표 정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청와대 차원의 그리고 정권 차원의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희망 제작소라든지 박원순 시장이 전 대표로 있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의 실험들을 반영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정원 그리고 경찰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 시민단체 등을 통한 조기 시정을 견제할 필요성이라고 해서 여러 문건들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파 시정이라든지 심지어 언제적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익단체라는 표현 그리고 종북진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협업하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를 모욕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박원순 죽이기는 한층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직접 제압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사찰은 물론 사전에 제어하고 제압하라는 사실상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용하기에는 섬뜩한 단어들이 드러나는데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소위 말하는 실수비 회의라고 하지요. 그 내용들의 일부를 보면은 남북교류 구상이라든지 포괄적 대북 제안 구상 등 박원순 시장님이 필두로 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한 부처 협의의 수준의 우려가 아니라 독단적 행동, 제어, 대응, 섣부르게, 전략적이라는 등의 군사 용어를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제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보도들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시장님은 입장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고소하셨습니다. 관련 향후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국민 여러분께 이런 부분들이 정치 공방이 아니라 되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관련된 내용도 자명하게 드러나게 짧게 말씀 주십시오. 예, 이미 2013년 그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는 게 여기 계시는 진선미 의원님 폭로를 하셨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에서 이게 진실이다. 그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정말 전 국가기관과 또 재벌 또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을 활용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정책에 대해서 또는 개인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훼손하고 엄해하고 또 탄압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들어있고 또 그것이 실제 실행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적어도 1987년에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적어도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인에 대해서 사찰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더 이상 이 국내 정책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조치가 이어졌고 내려졌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여러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데 1987년 이후에 이렇게 한 개인 정치인에 대해서 그리고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또 합법적인 과정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탄압한 사례는 저는 역사상 미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엄해고 공작이고 사찰이고 탄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좌편향 시정이라고 했던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전부 서울시민들에게 지지받고 있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재선 때도 압도적으로 재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가 저희 정책을 대부분 차용해 가고 있는 이런 좋은 정책들 또 전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지금 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저희들 정책을 다 지금 벤치마킹 해가고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좌편향으로 낙인 찍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자, 시장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가 충분하게 줄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발언할 시간 줬고. 네, 다양한 계속 방법을 하게 되면 통해서 이렇게 탄압한 것은 저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책임의 핵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그리고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다음 새로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가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장재원 의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방금 이재정 의원이 4분 40초를 썼고요. 박원순 시장께서 답변하는 게 거의 4분 50초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 할 겁니까? 네, 아니 무슨 질문을 4분 50초 하고 답변을 4분 50초 합니까? 시장님, 저 답변을 좀 간단하게 좀 아니 해주세요. 우리는 그럼 우리도 시간 제한 하지 맙시다. 네. 자, 장재원 의원. 됐습니다. 그거는 박성준한테 얘기하세요. 자, 장재원 의원.